하리케인 보리맛. 오늘은 병화일간 이민년 운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천간의 수국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병화일간이 임수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병화일간이 임목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병화일간에게 이민이란 간지가 또 어떤 의미인지 또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주별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화가 임수를 봤다는 것은 수국화에 작용이 되는데, 지구라고 본다면 이 병화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되고, 임수라는 건 가장 찬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바람인 임수와 이 병화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다이렉트로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둘이 태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임수 뜨는 날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뭐 태풍이 온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임수가 떴던 해당 연도에는 뭐 유난히 태풍이 또 많이 왔었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문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죠. 그것도 하나의 돌풍이었잖아요. 전 그래서 이렇게 병화에 편관이 있으신 분을 보면 슈퍼맨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돌풍을 일으키는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돌풍을 일으키는 인자가 있다. 편관이란 게 스타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편관보다 이 병화 임수의 편관이 그만큼 임팩트가 더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나빠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되죠. 근데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거든요. 힘든 것인데 이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여부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상시에 나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드러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운이 오게 되면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되니까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 그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무엇보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지지로 임목을 보게 된다는 의미는 편인이 되는데, 병화가 임목을 보게 되면 이제 장생을 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장생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인중에는 병화가 있어요. 인중에 중기에 이 병화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생지의 중기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임목의 환경에서는 병화가 염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염원이라고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임목이라는 글자는 봄이잖아요. 얘는 여름을 가본 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름을 경험한 적이 없는 임목이 이 병화의 꿈을 품고 있는 거예요. 병화의 꿈을 품고 있어. 그래서 이 병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병화를 보면 꿈에 그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해 놓고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이민이라는 남자가 있다고 쳐봐요. 이민이라는 남자가 소개팅녀를 만나기 전에 딱 사진을 봤는데 병화야. 그러면 이 이민이라는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꿈에 그리고 있던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나요? 그래서 장생이라고요. 그 장생의 의미가 편인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생을 뭐 인복이라고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편관운에 여자분들 경우는 이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눈에 띄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 편인 장생이 이 병화에게는 양인이 되는 이 오화를 만날 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장생이 양인을 만나면 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그 유치원 아이한테 이 총을 쥐어준 것과 같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무관이라고 한다면, 자기 사주에 관이 없는 무관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시기로 따지자면 내년 여름이 되겠죠. 내년 여름에 이런 양인운이 오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막 지름신이 한번 오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걸 조심해야죠. 투자 조심을 해야죠. 이 부분은 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지 임목운은 하여튼 그런 뜻이다. 병화일간에게 이 임목이라는 것은 장생의 의미도 되고 좋은 성분이 되는데, 이 오화를 만났을 때 관이 강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민을 만나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평관을 만났다는 건 내가 이제 공인이 됐다는 걸 뜻해요. 내가 공인이 됐다는 걸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취업이 안 됐던 분이시라면 취업도 잘 되실 거고,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평관운이 오잖아요. 일단 아침에 눈이 번쩍 띄어져요. 아침에 그러니까 눈이 번쩍번쩍 띄어진다니까요. 이 병화일간에 임수평관 있으신 분들이 왜 슈퍼맨이라고 하는지 근접 체험들을 다 하실 거예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눈이 그냥 떠진다니까. 아무리 잠이 많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평관운이 오면 그냥 눈이 번쩍 떠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원래 관이 없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로 이런 천간의 임수와 관련된 뭐 신금, 자수, 진토, 해수 뭐 이런 글자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눈이 번쩍 떠지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다 말 수 있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심삼일. 뭔가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 뭐 이민원이라 뭐 개묘월까지는 괜찮겠죠. 계속 관이 천간에 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또 월운에서 빠지고 나면은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연초에 아주 웅대한 꿈을 꿔요. 웅대한 포부. 또 평관이란 게 또 웅대한 포부를 갖게 되거든요. 갑자기 무슨 이제 학원 등록을 합니다. 학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이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 각종 뭐 영어라든지 뭐 하여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하려고 학원비를 내요. 학원비를 내는데 1년치 선불로 낸다든지 뭐 헬스장을 뭐 1년치 선불로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다니다가 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이라는 게 저도 이 명리를 공부하면서 정말 믿지 못할 인간은 정말 나구나. 내가 나를 못 믿겠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변하다니. 뭐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주에 원래 관성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러면 괜찮냐? 그러면 괜찮은 거냐? 이렇게 재관이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그러면 괜찮은 거냐? 이런 관운이 왔다고 해서 쉽게 동하지 않아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십성이란 게 있잖아요. 하늘의 별 같은 거예요. 하늘의 10가지 별 같은 건데 이제 오행별로 떠 있다고 쳐봐요. 그럼 항상 그 내 사주에 강한 글자는 항상 떠 있던 거야. 우리가 뭐 달을 쳐다볼 때 달은 항상 떠 있잖아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달은 맨날 뜨니까. 그리고 태양도 아침마다 와 태양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주에는 없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그 수와 관련된 오행을 사주에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없던 글자가 딱 뜨게 되면은 달을 처음 본 거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달을 처음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나는 저런 큰 달, 저렇게 큰 별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떴어.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이건 하염없이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다급하고 급하게 뭔가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만약에 남자라고 보자고요. 남자. 어떤 남자를 만났어. 아까 이민이라는 남자가 평가는 멋있는 남자예요. 멋있는 남자. 근데 나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꿈에서 그리던 분이십니다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막 장생을 주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가 되게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혹 가겠죠. 병화와 임수가 만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돌풍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돌풍, 폭풍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마음의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조절을 하려면 무기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이 간극을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임수가 들이대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막아설 수가 있다고요. 이거 뭐 십성으로 보자면 식상제살이 되는 거고, 이것도 뭐 물상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게 좀 가려지잖아요. 가려져서 이걸 막을 수 있다는 뜻도 되고, 뭐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은 없는데,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이게 임수가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 다가오는 거를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지편인이란 게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 임목이 그렇게 해서 좋아요.
사귀었어. 진짜 폭풍같이 막 진짜 당장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진짜 막 진한 사랑을 했는데 지지로 5화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얘가 일로 붙는다고요. 이 양인이니까 그래서 여름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임수를 생해줄 재성, 뭐 신금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얘가 금방 다시 눈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증발해버리는 거잖아요. 증발. 목화가 너무 강한 가운데 임수가 이렇게 달랑 서 있게 되면 그렇게 열렬히 들이대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애에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사업이라고 해보자고요. 원래 사업도 약간 연애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막 정말 될 것처럼 들이댔다 이거예요. 내가 내 가게를 오픈하겠다 마음을 먹고서 막 그렇게 달려들어서 차렸는데 차리고 나서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뒤늦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재간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그 연초에 이민월, 개묘월 이렇게 들어올 때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병화일간 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한테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점에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명리 유튜브 치고 어떻게 5만 명이나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이나 되셨어요. 대단해요. 그러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천 명이거든요. 5천 명. 이 평관이라는 거는 평관운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좀 나를 낮추고 뭔가 상대방을 대단하게 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없던 분들이 이런 게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잘못 본다고. 아니 어떻게 5만 명으로 볼 수가 있지? 5천 명인데? 마지막에 조금 죄송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저 진짜 바쁜 사람 아니라고. 바쁜 사람이 아닌데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말아라. 협상해라. 인성적인 도움을 받아라. 그러니까 선뜻 먼저 이렇게 성금 주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금수가 약하고 재관이 약하신 분들은 내년에 진짜 그런 돈 나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리 지출해 놓고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한테 뭐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되는데 막 매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매일. 누가 봐도 좀 무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트레이닝비를 1년치를 미리 그런다니까. 지지로 뭐 신자진이라든지 뭐 해수나 아니면 무기토가 이렇게 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분은 원래 근거가 있던 거라 근거 있는 걸 해요. 그나마 자기가 했던 거 그전에 해왔던 거라든지 그전에 생각이 있던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까지 이렇게 만약에 목화로 돼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임수는 정말 작심삼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직장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디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카웃 제의가 홀랑 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약하면 재관이 약하면 스카웃 제의를 하고 이직 제안이 들어오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민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꿈에 그리던 병화인데 진짜 간 쓸게 다 내줄 것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 사실. 근데 원래 금수가 강하셨던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운명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운명처럼. 그래서 그냥 홀랑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지로 이렇게 오와 같은 양인운이 오게 되면 더 좀 위험하실 수 있다. 그럴 때 본색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이 이민이라는 게 그때 달라지는 거죠. 오달이 되면 그렇게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이 사오미를 지나서 돈을 쓰더라도 사오미가 지나서 하시는 게 낫고 이 사오미에는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몸으로. 현장 실습. 지금 뭐 사주에 따라서는 벌써 이미 시작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다시 짜보시라는 거죠. 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대략적인 그 병화일간의 흐름이란 게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일주별로 설명을 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서 그냥 한 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일주별 운세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